당뇨의 반대,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 떨어지는 혈당, 저혈당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네. 잘못하면 기도를 막 큰일 나죠. 네네.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배지선 원장님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당뇨의 반대,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 떨어지는 혈당, 저혈당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네. 당뇨가 아니면서도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약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약 때문에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식사를 제때 못했을 때 약 때문에 당이 떨어지는 거, 이게 저혈당이 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약도 안 드시는 분이 맞아요. 저혈당이 오는 경우 있죠. 있습니다. 예. 일단 왜 그런 거죠? 그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혈당이라고 한 것 자체는 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공복시 저혈당, 그다음 반응성 저혈당, 그리고 외인성 저혈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공복시 저혈당이 대부분 저희 겪는 거죠. 장시간 금식 후에 그렇죠. 일어나는 저혈당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대부분 일단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른 아침에 그럴 수가 있고요. 네, 이른 아침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인슐린 과잉 분비나 네. 어떤 종양, 암이나 간질환이나 알코올 등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질환이나 네, 알코올? 알코올 아, 때문에도 네. 일어날 수가 술 있어요. 드신 다음에 그래서 자주 반복되면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거는 식후에 어떤 일정 시간 후에 나타나는 저혈당으로요. 네. 이게 이제 소화관으로부터 우리가 음식이 흡수가 빨리 되면 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면서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속된다 그러면 당뇨병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당뇨 있는 분들 당연히 외인성 저혈당이라고 해서 네. 외부로부터 네. 인슐린이 투여되거나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외인성 저혈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복에 생기는 공복시 저혈당. 공복시 저혈당. 뭐 너무 안 먹었고 생기는 저혈당이고. 그렇죠. 그냥 생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네. 되고. 두 번째는 반응성 저혈당. 네. 먹은 다음에 먹고 나서 생기는 건데 너무 갑자기 혈당. 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외인성. 네. 당뇨 약 때문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군요. 근데 저혈당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걸 빨리 당 공부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네, 혈당이 한 70 정도 떨어지게 되면 70. 네, 몸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이제 네. 초기 증상은 배고프고 배고프죠. 불안하고 네, 당 떨어지죠. 그렇죠. 당 떨어진 증상 있잖아요. 아, 막 손 떨리고 막 이런 거 짜증나고 있잖아요. 막 불안하고 네, 네. 떨리잖아요. 네, 네, 네. 기운도 쭉 빠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심하게 되면 뭐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시력 이상이라든지 두통이나 졸음, 뭐 말이 좀 어눌해지신다거나 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네, 그걸 그 상태를 또 잘못해서 넘겨버리면 네. 20 이하가 돼버리면 20이야요? 네, 그럼 완전 굉장히 심하죠. 이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어우, 수가 큰일 있습니다. 나죠. 네. 그래서 경련이나 혼수 내지는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뭐 당뇨 환자분들한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설명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당뇨약을 드시는 도중에 식사 끼니를 못 해가지고 저혈당이 왔을 때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항상 주머니에 뭔가를 들고 다니라고. 먹을 수 있는 사탕을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평소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계속 그거 안 되잖아요. 당이 계속 높아서 네, 오실 텐데. 평소에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들고 다니셔야 맞아요. 되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정말 저혈당 무섭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처법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먹어야 빨리 좀 혈당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에서 20g 정도의 당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네. 혈당이 한 45에서 60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탕 한 3, 4개 정도. 사탕 하나 갖고는 안 되죠. 네. 한 서너 개 서너 개 그냥 씹어 먹어야죠. 필요합니다. 사탕 여러 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뭐 꿀 한 숟가락, 꿀. 주스 한 반잔 정도, 주스 반 잔. 콜라 반 캔 정도, 네. 요구르트 한 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의식이 있을 때만 음식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출 시에는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한 건 사탕 몇 개랑 이제 주스잖아요. 네. 들고 다니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증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섭취를 하시고요.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우유 한 잔에 사과와 같이 혈당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지만 유지할 수 있는 간식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잘못 드시는 분들이 뭐냐면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그것도 단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네. 달긴 달아요. 근데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할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탕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주스 아니면. 네.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의식이 있을 때 먹여야 된다. 그럼요. 맞아요. 만약에 너무 저혈당이 심해갖고 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입에다 뭘 넣다가 잘못하면 기도를 막 이렇게 큰일 나죠. 네네. 위험합니다. 의식이 없으면은 거의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저혈당이 사실 우습게 볼 수 있지만 무서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 오늘 드리면서 진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당뇨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저혈당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대처를 하셔야 된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의 이동환 배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